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소금이죠. 그런데 이 소금이 지난 45년 동안 광물 취급을 받다가 2008년에야 비로소 식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금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법안 소개에 앞서서 수산 직접 지불제라는 말씀을 제가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현행법에서 지원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더불어 알려주십시오. 지불제란 낙도, 적경 지역 등 거주 요건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 재정으로 직접 그 보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 FTA 보완 대책에 따라서 지난 2012년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면서 수산 직접 지불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조건 분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1년 매출액이 120만 원 이상 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50만 원씩 국가에서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수산 직접 지불제 그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어디 있으셨습니까? 수산 개정안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금 산업 역시 어업으로 당당히 이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도 모두 소금 산업을 어업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수산 직접 지불제만 소금 산업을 어업의 범주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법률이 불일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염전의 56%가 육지로부터 약 8km 이상 떨어진 조건 분리 지역에 있어서 당장 물류비만 하더라도 약 39% 이상이 더 들어가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유통비가 생기겠군요. 또 물류도. 생산가 영세성, 소금 염전하는 사람들이 영세합니다. 또 장기 보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소금 산업은 직불제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그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핵심 내용은 수산업의 기본법인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정의와 일치시킴으로써 천연염 산업도 수산 직접 지불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재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조건 분리 지역의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어가는 약 760억가 해당되고요. 한 가구당 1년에 50만 원씩 지불하고 국가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4억 정도 됩니다. 큰 부담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금을 사들인다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죠. 영세한 어가에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수산 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해서 아까 뭐 8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얘기해 주셨고 했는데 그래도 기준이 몇 가지가 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건 분리 지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해 고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도서 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 생산성, 정주 여건 등이 고려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은 약 8km 이상 떨어진 섬이거나 8km 이내라도 연육이 되지 않는 지역이나 하루에 여객선이 3차례 이하로 다닌 지역이 바로 조건 분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염전이 1218곳이 있는데요. 이 중 761개 염전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특히 이들 염전 중약 99%인 755개 염전이 전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의 천일염 어민 여러분께서 적으나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트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고 예. 그 이내를 하더라도 연육 구간이 예. 없고 예. 그리고 여객선이 하루 3차례 이하로 운행하는 그 지역만 굉장히 예. 불리하다. 예. 이런 예.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지난번 수산업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되셔서 쾌거를 이루셨고 보면은 이 농어촌 지원에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그 입법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입법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이 보람이 다 있으시겠지만 더욱 보람이 느껴지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안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전남 그 아주 섬에서 자랐습니다. 네. 어릴 때 섬에서 자라면서 그 농촌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FTA로 인해서 농촌의 피해가 많죠. 특히 그 전남 이제 농도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더욱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동안 새누리당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았고 또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무한신안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농촌 실정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농촌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농업은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를 합니다. 또 농가 부업 수준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도 비과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은 2천만 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과 같이 전액 비과세를 하는데 소규모 양식 어장의 소득, 즉 축산과 같이 비과세해 주기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건 형평이 어긋나는군요. 아주 어긋납습니다. 왜 농업이나 또 축산업, 소규모 축산업은 전부 비과세했는데 어업만은 2천만 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엔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가 대법 발의를 했고요. 또 영세조합원과 어업회사 법인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도 여야 의원님들이 동의를 이끌어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나 여전히 어렵고 낙후된 농촌 현실을 볼 때 정책적으로나 국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호남에 한 사람 있는 여당 의원입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또 좀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깨가 정말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의원님 그 수산업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우리 소금 산업 종사자들 위상이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이 됐고 어깨 좀 펴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금 생산 어가에 혹시 또 다른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천년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암염이 대부분의 외국 기준에 따라 천일염이 광어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천일염 종사자들이 사실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외면을 당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최근 천일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2008년 농업식품산업기본법에서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소금산업진흥법 제정에 이어 수산업법 개정까지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부적인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점이 많고요. 또 부처 간에 아직도 부처 간의 그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전에서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끓여들여서 증발지로해서 결정지로가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이제 경유 발전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식품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전기 발전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발전기를 쓰는데 네. 이제 창고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금을 작업할 때라든가 전부 전기를 가동해서 하게 되는데 이 농업용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게 비쌉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광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자부 장관한테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방금도 해수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수부 장관은 이건 긍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 지금 고집을 부린 건 산자부 장관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네. 이 기계염으로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기요금을 영세업자들한테는 농업용으로 전환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네. 기계염은 단순히 이거는 태양을 이용하는 천일염이기 때문에 천일염은 당연히 농업의 범죄에 포함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계염은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산업용 전력을 쓰도록 돼야 되는데 이걸 인하해주면 농업용 전력 가지고 한주 소금처럼 산업용 소금을 생산한다고 산업용 생산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산업용 전력 요금을 부과해야죠. 그 시각 때문에 그건 아주 그 생각의 차이인데 너무 엉뚱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식품으로 이제 천연 생산업으로 인정이 된 이상 염전 사용 전력에는 농사용 전력이 사용되도록 한전의 그 전력 공급 약관은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이거는 산자부 장관이 정말 이 시각을 좀 이 생각을 바꿔서 영세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 산업용 전력이 농업용 전력보다 많이 비쌉니다. 한 3배 비싸.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영세한 우리 염전 그 업자분들에게는 농업용 전력을 쓰게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군요. 네. 참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또 갈 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천일염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 것이요. 원래 우리 땅에서 난 게 뭣도 좋고 다 좋다고들 하시는데 바다라고 예외일까 싶어서요. 우리 소금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정말 품질이 좋다면 우리의 천일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해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갯벌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생산되는 식품으로 세계 소금의 2%에도 아주 희소식품입니다. 희소 식품인데 특히 외국에 비해서 예반 나트륨이 한 20% 이하로 적고요. 또 우리 사람들의 인체에 아주 유익한 천연 미네랄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불란서의 그 게랑드 소금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그 소금보다도 훨씬 우리 천일염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러한 우리 천일염이야말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이 미래 전략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생산시설 현대화, 또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종사자들의 정주권 안정 등 소금 생산자에 대한 보호정책이야말로 천일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정부에서 글로벌 그 기업으로 또 그런 품목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고 앞으로 많은 연구 개발을 해서 수산업의 정말 가장 좋은 미래 전략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덜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소금 한 가마를 팔아가지고 담배 한 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전략 비축 품목으로 해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정부 수매를 해가지고
쌀이나 보리처럼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중국가제도 쓰고 예. 이 천일염은 지금까지 전부 정부에서 관심도 없고 방치되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만 생산이 과잉되면 아주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데 다시 이 조달청 수매 제도를 부활해서 네. 정부에서 충분한 비축을 하고 네. 또 소금은 오래 두면 둘수록 맛이 좋고 양질이 소금이 됩니다. 간수가 빠기 때문에 2년 차하고 5년 차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럼 수매를 해두어서 비축해 그렇습니다. 둘수록 그리고 가치가 이거는 좋아지는. 전혀 네. 부패도 없고 예. 가치도 없는데 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네. 이게 해가지고 장기 보관을 하다 보면 이제 조달기금을 갖다 하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축해낸 소금이 바로 팔아가지고 또 그걸 자꾸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장기 저장돼 있으면 이제 정부 그 기금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당연 때 수매해갖고 그 다음에 이익 나서 팔려고 하지만은 네. 이 소금 산업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인데 그러네요. 3년이고 5년이 10년 보관해주면 그런 소금은 아주 정말 어떤 물건보다 좋은 소금이 됩니다. 가격도 그렇군요.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프랑스의 계량드 소금 이상으로 네. 간수를 빼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하면 많은 그 부가가치가 나올 것인데도 정부에서는 수매해갖고 당연히 됐으면 그 다음에 팔아서 이익이 얼마 났다 이것만 따지니까 이 소금 산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바꿔야 있네요. 네. 네. 뭐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나오는 소금 중에는 대한민국의 소금이 제일 좋은 거다. 사실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인정을 있을 수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렇죠. 국산 네. 천일염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네. 정부 제도가 네. 잘못되고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수매 제도도 제가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생산자들이 조금 더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좀 나서 주십시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올해 관심을 두고 또 주력 중이신 현안 혹은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그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또 정책위 부의장, 신남로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남 서부권이 전국에서 가장 지금 어렵습니다. 네. 특히 목포, 무안, 신안이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또 가장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살기가 어렵다. 또 농촌에 희망이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공장이 들어가고 또 일자리가 전남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공장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으로 모이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또 무안공항에 KTX가 반드시 경유해서 가서 공항이 활성화되고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그 일대 공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동북권은 순천 광양 여수는 혁신과 경쟁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정원박람회가 막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그랬죠.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외에 산업도 막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그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남권은 대기업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당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네. 반드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거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외지에 객지에 나가 있는 애들이 다시 고향으로 와서 부모 밑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도 잘 듣고 희망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